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는 이런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0.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0.2%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기관 매수와 개인 매수가 함께 동반되면서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눈치 보기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7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7월이 되기 전에 그런 종목들 저희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아니면 관심 있으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90초의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종목의 투자 전략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콤텍 시스템과 애니능률, 우양, 하이스틸,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5가지 주였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동진 세미캠, LB 세미콘, 한스 바이오메드, 카페24, 원익 IPS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하다. 때마침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준비를 하셨는데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3글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공개해드렸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바로 인식을 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도 공유해 보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오늘은 이태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종목으로 콤텍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아마존의 이제 웹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된 주가 흐름들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IT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사업 뭐 이런 쪽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바스트 데이터의 아시아 총판 독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세네이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1조 1,000억 가까운 규모의 이 정부 이제 주관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서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콤텍 시스템이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런 통한,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에 하고 이제 결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정부 국책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하고 그리고 AI 기술력이 조금 결합이 된다고 하면 더욱 강력하게 기술의 역량들을 펼칠 수 있다라고 지금 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한 이 레퍼런스를 좀 보유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텍 시스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콤텍 시스템을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이 동진 세미캠은 그 강광액과 그 발포제 생산 판매 업체이고요. 사실 그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강광액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는 이제 삼성전자 등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의 업황에 따른 기대감에 대해서 이 동진 세미캠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512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8.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였던 이 동진 세미캠이 2차 전지 내부 전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도전제 관련된 생산에 좀 나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동시에 이제 공급되게 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사실상 6월부터 그 6월 중순부터도 지금 외국인 수매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5월부터 그 외국인 수매세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아도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을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은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장관님 두 번째 바로 갈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핫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교육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애니능률 가지고 애니능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킬러 이제 수능 문제에 대한 이제 확인 작업들을 다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주가 지금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이나 출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위 과장 광고 이런 사교육에 대한 이제 신고 기관들도 집중적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27일이죠. 어제 공정수능 대책, 사교육부 경감 대책 이런 부분들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차트 흐름들을 조금 보셔도 4,000원대에서 한번 레벨업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현재 이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으면서 이제 윗꼬리가 계속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이 교육에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더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셔도 되고, 아직 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적정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9,000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로 설정해둬서 천천히 진입한다고 하면 큰 수익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NA능률 정부의 교육 대책과 관련된 이 모멘트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이 LB세미콘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범핑 및 패키징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펠리스에서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펌핑 그리고 이제 관련된 테스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브랜드 신제품의 출시에 따른 DDI와 CIS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DDI와 CIS의 경우에는 평판 디스플레이용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별다른 지금 현재 이슈나 그러한 흐름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술적 분석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타이밍이 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월까지 그래서 사실상 4월부터 5월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갔다가 지금 5월 중순부터 다시 이제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사실상은 수급적인 흐름들은 그렇게 좀 부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200선에서 300선 정도의 이제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긴 1년 내지 2년 정도의 그 장기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업황 회복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추세의 흐름이나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B세미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정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 우양 말씀 좀 드리도록 우양.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도 식품 제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코로나 때 배달로 많은 이제 수혜를 좀 받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시지만 배달을 조금 끊고 이제 식탁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을 조금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 외에도 이제 1인 식탁, 1인 가족들이 좀 많고 개인이서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간편식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식품 관련된 업황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 셰프스토리라든지 뉴트레라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만들어서 납품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CJ라든지 그리고 풀무원 이런 이제 제조 유통사에게 납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 할리스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에게도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 사업은 이제 냉동 식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냉장 식품에 비해서 냉동 같은 경우에는 유통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이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K푸드가 좀 인기를 얻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차트만 보시더라도 저점에서 꾸준히 좀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좀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양까지 함께 체크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고요. 한스 바이오메드. 네,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좀 인체 이식용 그 피부용 이식제 그리고 실리콘 제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기기에 따른 좀 수혜가 좀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과 좀 연계점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최초로 연체 피부뼈 그리고 실리콘 이식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었고 사실 대한민국 제1호로 그 인체 조직 은행 설립 허가를 받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벤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내용은 좀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가 된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지난달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 치과용 동종골 이식제에 대해서도 중국 시장에 공급 계약을 좀 어느 정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동종골 제품인 익스큐즈가 중국에서 승인을 지금 현재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민 드리프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부 미용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성장성이 가속화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견인, 또한 이제 벨라셀 HD 매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제품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6월부터 상승한 이유는 그 의료기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있는 한스바이오메드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하이스트리입니다. 하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관 제품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경관부터 소경관, 그리고 가스 수송이 가능한 60인치 대구경, 후육 강관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강관 업체들이 다시 좀 부각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스틸 제품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교량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건축, 주택 많은 부분에 이제 철근들이라든지 이런 철제 제품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이 재건에 100조가 넘는 이런 금액들이, 천문학적 금액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최소 26조에 해당하는 철강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생산량을 감축을 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이제 다른 업황들도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제 흐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철강하고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후판 가격들을 이미 좀 조정을 이제 협상을 끝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는 좀 소폭 인상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스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요. 네, 네 번째 종목은 그 카페24고요. 카페24. 이 카페24는 그 비즈니스 솔루션 및 그 소프트웨어 그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유튜브 국내 첫 라이브 커머스 공식 쇼핑 채널로서 론칭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확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상은 기대감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와 함께 협력해서 개발한 네이버 로그인 플러스 위저드에 대한 서비스를 좀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서 영향이 좀 더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시나 좀 굉장히 좀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 그 쇼핑 연동 서비스 제공 때문에 부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다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24 유튜브 쪽에서 이벤트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그리고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 이제 음봉인 상태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 계속 좀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잠잠했던 이런 주가 흐름에 HBM에 대한 수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좀 나오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줬고요.
있고요. 어제 뭐 증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이런 모멘텀들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이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개측 장비를 좀 만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전공정에 해당되는 이제 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이 장비죠.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로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멘텀. 그리고 이제 미국의 KLA사가 독점했던 이런 시장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내 최초로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인치 오버레이 장비 신모델을 연구 개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죠. 하반기부터 출시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빠르면 뭐 연말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5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은요? 네, 5번째 종목은 원익 IPS고요. 원익 IPS. 이 원익 IPS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장비 제조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 부각을 받으면은 같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주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업황 회복에 따른 원익 IPS 역시 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 퍼 대비 이 기업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높은 상황들은 아니고 PBR 자체도 그렇게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출 구성은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태양광 셀 관련된 제조 장비 등이 그 8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그 17%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조적인 특성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4일이죠. 환경부 주관에서 그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기업으로 좀 이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오는 7월 초 협약을 좀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구간이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삼성전자의 그 평택 3기의 그 장비 반입에 따른 반도체 장비 또는 파츠 부분에 대한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IPS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국 또한 올해 중국 성장률은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분위기가 그대로 증권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전장의 미국 증시에는 리오프닝 그리고 이 기술주 위주로의 강세가 많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해당 분위기에 우리 시장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 미증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8% 하락한 2,57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오른 87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과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노 재팬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국을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중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일본 화장품 보이콧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화장품 브랜드 목록이 공개되는 등 보이콧, 이 불매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500명이 넘는 응답자 중 일본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80%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화장품을 쓰지 않으면 혹시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려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오늘 화장품주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 오늘 25% 강한 상승 보이면서 현재 4,5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73억 규모의 제3자 유증 납입자 변경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애경산업이 5%, 마녀공장이 3%, 그리고 네오팜과 코스맥스도 모두 3%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러 관련주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모듈러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앞으로 공법을 확산해 나가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했었죠. 이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서 기존의 건설 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는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또 시공 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모듈러와 관련된 공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 수주성이 높은 이 모듈러 주택 공법 확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현재 발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략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해당 소식으로 시간의 거래소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공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해줬고요. 현재 장중에는 16% 오른 7,7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SY가 3% 그리고 다스코는 2%대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는 항공기들 어제 미 증시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온기가 그대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 증시에서 리오프닝이 강했다라고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행과 크루즈, 숙소 모두 강한 상승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항공주들의 강한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하와이홀딩스가 어제 19% 올랐고요. 델타항공이 6%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도 5%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이 델타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현재 여행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진에어부터 대한항공까지 LCC 그리고 대형주들 일제히 오릅니다. 진에어가 4.78% 오른 1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1% 이상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잘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매수해볼까?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문가분들과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는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HB 테크놀로지와 소프트센, 코스모화학, 글로벌 텍스프리, 샘 CNS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셀바스 AI, 노바텍, 네이버, 어버브 반도체, 랩지노믹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더 추가적인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궁금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 바로 인식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바로 이어갈까요? 네, 6번째로 HB 테크놀로지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휴대폰에 대한 이제 판매도 하반기에 좀 이제 뒤에 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 TV 시장이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OLED TV 시장도 점진적으로 좀 커져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OLED 산업 쪽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모멘텀이 잔존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라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BOE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 공급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90% 넘는 이런 이제 높은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리페어 장비까지 수주하면서 제품 라인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HB 테크놀로지가 디스플레이나 이 OLED 쪽 장비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각형 검사,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장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에도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제 OLED 하반기에 계속 좀 좋아질 테고,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네. 긍정적인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HB 테크놀로지를 6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 할게요. 네, 셀바스 AI고요. 네.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기반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전통적으로는 좀 AI 쪽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속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 보조기기 등의 그 헬스케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AI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헬스케어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는 그 최근에 U+, 그러니까 LG U+의 대형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음성 그 지능 기반 그 대화형 AI 서비스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은 그 일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외에도 사실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땐 AI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21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구주주를 대상으로 그 실시한 유상증자 청약률이 한 100%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이 지난 4월에 AI 의료 그리고 교육 메타로빌리티 쪽에 신사업 확대를 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대를 좀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셀바스 AI를 AI 의료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확대되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셀바스 AI까지 함께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네, 소프트센이 이제 1,000원 단위까지 좀 올라왔는데 네. 올라오기 전만 해도 650원이었던 게 1,100원까지 좀 돌파를 했던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지금은 1,020원 정도의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뭐 ICT 사업이라든지 뭐 솔루션, IT 서비스 이런 쪽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이제 장비 신사업들을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저점부터 급등을 하는 이런 모멘텀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차트가 죽지 않고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도 그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참가를 해서 뭐 유럽이나 그리고 뭐 인도, 호주 이런 나라에서 이제 고객사로들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미팅 제의를 좀 받았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장비 포함해서 2차 전지 장비도 다른 쪽까지도 사업을 좀 확대하는 하기 위해서 또 해외 기업들에게 또 공급을 하면서 발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BMW라든지 노스볼트 이런 업체들에게도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소프트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소프트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이 노바텍은 그 연구 자성 및 그 관련 응용 제품을 좀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4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사를 통해서 그 히토리움, 즉 그 네오디뮴에 대한 자석 블록을 확보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부각받으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5월부터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재차 6월부터 그 주가의 흐름이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추세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 4월 관계사 그 노바텍 커승을 통해서 네오디뮴 그 자석 블록 확보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히토리와 관련된 그 부분들은 계속 좀 어느 정도 나중에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계속 그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노바텍은 기존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 스마트 그 모빌리티 쪽에 좀 사업적인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상 지플립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8월까지는 계속 좀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신사업 지출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 아마 2차 전지 배터리용 그 전자석 그 탈절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품 고객사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과정을 좀 진행할 과정을 좀 거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바텍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한번 저희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이제 최근 들어서 한동안 하락 흐름들을 좀 보이다가 에코그룹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고점을 또 경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죽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화학이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그런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GS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에코프로 EM이라든지
라든지 에코프로 PM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 공급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대비했을 때 50%가 넘는 이런 성장률도 만들어준 만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준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씩 담아간다고 하면 하반기 혹은 뭐 이제 내년에도 큰 모멘텀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도 공장 또 리사이클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공장도 또 건설 좀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건설이 좀 완공이 되다 보면 큰 생산량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모화학까지 역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좀 미리미리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네이버고요. 네이버. 네, 이 네이버 참 좀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점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전에는 굉장히 좀 IT 수요와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지만은 계속 좀 장기적인 조정 형태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모멘텀이 있단다면 올해 8월에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B2C 서비스 서비스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그 서비스 모두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또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될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국내 그 소비자분들이나 그 인터넷을 하실 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네이버를 통해서 좀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효과는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연계점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아마 챗 GPT든 하이퍼클로바 X든 간에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현재 수급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합니다. 그 6월부터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취하고 있고 기관도 역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저번 주부터 둘 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8월에 대한 이슈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굉장히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까지 지금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자라는 의견 대형주 중에 하나 네이버를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9번째 종목이네요. 네, 벌써.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 그리고 국내 관광객들이 또 해외로 또 이제 여행을 또 나가는 경우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면세점, 유통 이런 데까지 다 많은 이 섹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텍스 리펀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작년에 해외 법인이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수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름 철이 또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국내에 또 여행을 오시는 분들, 이 텍스 리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통합 모니터링 보안 업체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들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저점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차근차근 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4,000원 선에서 이제 조정을 갖고 또 옆으로 횡보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4,500원 라인들만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다른 이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항공주하고도 땡. 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함께 휴가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그 어보브 반도체고요. 어버브 반도체. 이 어보브 반도체는 그 비메모리 중에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MCU라고 있습니다. 네. 이 MCU를 설계,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등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그 미국의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 흐름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보기에 어보브 반도체는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AI에 따른 초저전력 기술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전력 기술을 확보한 그 확보를 통해서 초전력 초저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MCU 제품에 대한 개발을 좀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대규모 연산이 적은 그 전력 소모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에 대해서 AI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아마 추가적인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변경, 그리고 반도체 개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최근에 이제 변경이 됐는데 반도체 개발의 전문가를 좀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샘 CNS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샘 CN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세라믹 STF 생산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 이 샘 CNS도 꼭 함께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이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한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4개사만 이 세라믹 STF를 생산하는데 그중 샘 CNS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좀 제한적인,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프로브 카드 3사, 뭐 TSE라든지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 이런 기업들에게 모두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디램이나 낸드가 가격이 조금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HBM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이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낸드가 고단화되면 될수록 이 세라믹 STF가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드 카드도 이 국산화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샘 CNS까지 소개해 주셨고, 반 소장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 이 랩지노믹스는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진단 키트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많이 보여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유전자 분석 기술을 좀 바탕으로 DNA 칩, 그리고 바이오 센서, 그 POCT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의료기기 쪽 또 좀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유전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져왔고요. 네. 코로나 확산세 감소를 통해서 분자 진단 검사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동사가 그 진단 서비스와 그 해외 유전자 검사들을 통해서 매출처를 확보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순이익 흑자전환은 좀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NGS라고 있는데, 이 NGS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NGS에 대해서 기반한 그 유전자 검사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독보적인 점유율 1위에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랩지노믹스를 좀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달 베트남, 사우디, 튀르키예 등의 해외 다수의 그 클리니컬 앱
그리고 유통 대리점과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는 동남아와 유럽 지역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랩지노믹스를 지금은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오히려 지금 좀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명만 체크를 해볼까요? 이태원 전무관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 샘 CNS 말씀드리겠습니다. 샘 CNS 골라주셨고 반종민 소장님은? 네, 마지막 종목인 랩지노믹스 말씀드립니다. 역시 마지막 종목 랩지노믹스와 샘 CNS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